생태경제학 맛보기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주제는 생태경제학과 생태경제 모형이 무엇인가 하는 그 생태경제학의 문제의식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경제학의 기본 모형을 흔히 이제 자원 흐름 모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배경에 대해서는 다른 주제 시간에서 얼핏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생태학적인 관점에서 경제학을 파악하는 그런 접근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학에 대한 기본적인 그 이해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생태학적인 문제의식과 경제학을 결합시키고자 하는 것이 이제 생태경제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우스운 얘기를 하자면은 사실은 이 생태학과 경제학을 통합해서 서로 연결해보자 하는 것이 이게 대략 1990년대, 이게 비교적 지금 생태학에 등장한 지가 한 20년 남짓 한 30년밖에 안 되지 않습니다. 오랜 그 경제학 역사가 한 200년 되는 건데요. 예. 근데 왜 지금에 와서 이제 이렇게 서로 이렇게 협력 관계 또는 연결하자는 얘기가 나왔냐면은 그동안 이 둘 사이의 관계가 굉장히 나빴습니다. 왜냐하면은 생태학을 하시는 분은 정통적으로 이제 자연생태계 이런 걸 자꾸 연구하다 보니까 자연생태계가 이상이 있다 이런 생각을 연구를 통해서 느꼈을 테고, 그래서 생태계를 보존하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왔고, 경제학자들은 관심이 뭡니까? 경제 성장, 일자리, 이윤, 소득 증대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죠? 생태학자들 경우는 이제 경제학자들 보고 저 친구들 돈밖에 몰라, 성장하고 일자리 만들고 돈 버는 거 뭐 소득 이런 것만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경제학자들은 야 생태학자들은 저 친구 자연을 보존하자 뭐 자꾸 얘기인데, 자연을 그냥 보존하면 거기서 돈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일자리가 나오냐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뭐랄까요, 웃지 못할 그런 암묵적인 그런 뭐랄까요, 감정 싸움뿐만 아니라 관점 차이가 있었던 거죠. 근데 엄밀하게 본다면요, 생태학과 경제학은 굉장히 친한 사이여야 됩니다. 어, 뭐냐면은 눈치채신 분도 있겠지만은 생태학의 영어는 에콜로지예요. 에코입니다. 경제학은 에코노믹스입니다. 에코, 같은 단어에서 온 겁니다. 이제 오이코스, 그리스 오이코스 말인데, 이게 살림살이 연구를, 돌아가는 모습들 연구하는 거 살림살이 연구라는 그런 뜻입니다. 집안 살림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생태학은 자연 생태계의 살림살이를 연구하는 거고, 경제학은 인간 사회의 살림살이를 연구하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둘 다 살림살이를 연구하기 때문에 굉장히 친해야 될 사이인데, 이른바 동성동본이죠. 근데 우리가 친척끼리 사이 나빠지면 남보다도 못하다고요. 이 두 사이가 굉장히 벌어져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뭐 그 때문만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생태학과 경제학을 이제 연결하자 하는 그런 것이 등장했고, 그 밑에 나온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다른 시간에 말씀드린 거의 똑같습니다. 생태학에서도 반성이 일어납니다. 야, 이거 생태계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인간의 경제 활동을 경시하고 우리가 생태학 연구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얘기고요. 경제학은 어차피 모든 경제 활동이라서 자연 생태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그 자연 생태계와 인간의 경제 활동 간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무심했다. 즉 에너지 물질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좀 부족했다. 이런 반성이 일어나면서 이른바 생태 경제학이라는 그런 학문이 등장하게 됩니다. 생태 경제학의 방법론, 이거는요, 시간 관계상 뭐 간단하게 한두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과학 철학에 관한 얘기인데요. 시간 관계상 이 생태경제학이 지향하는 바는 단순하게 그냥 야 우리 좋은 거를 좋지 않냐 이렇게 해서 그냥 아무 변화 없이 양쪽을 그냥 같이 병렬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론적으로 융합시키는 그런 시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초학제적 접근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제 분과적 접근, 학제적 접근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분과를 넘어서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경제학 따로 생태학 따로 하지 말고 같이 이게 하나의 그 융합된 것을 지향하자는 것은 지향하고 있다 하는 것만 말씀드리고 시간 관계상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생태학과 경제학을 이제 통합을 하려면은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전제가 돼야 됩니다. 하나는 둘 간에 누가 형이고 누가 아우가 누가 엄마고 누가 아이냐 이렇게 해서 왜 사람들 간에도 형아우 관계 설정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 비슷하게 그 관계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연 자연 생태계가 사회 경제 시스템의 부분 요소이냐, 부분 집합이냐, 안 그러면 경제 활동이 자연 생태계의 부분 집합이냐 하는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연결고리. 그러면 양자를 통합하자고 얘기하는데 그 통합하는 데서 연결고리는 뭘 할 거냐? 이거 다른 주제에서 제가 린드만 얘기 기억나십니까? 생물 군집과 주변 환경 관계를 통합해서 보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둘이 뭐를 연결하고 뭐로 분석할 건데라는 얘기 기억나시죠? 그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그런 문제가 똑같이 논리적으로 등장한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뭐로 연결할 것인가 하는 건데요. 생태계 관점은 명확합니다. 위상 설정 둘 간의 관계는 뭐냐면은 자연 생태계가 형이야 또는 부모야. 그리고 경제 할당은 아우고 아들이야 자손이야. 이렇게 자연 생태계가 더 큰 범주고 그 안에 경제 활동이 들어가 있다라는 식으로 설정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상식적인 얘기인데 그걸 왜 얘기하느냐 하는 것은 뒤에 가서 우리가 경제학 모형과 대비해서 조금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 용어로 사회경제 시스템은 자연 생태계의 하위 개방 시스템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위라는 얘기는 자연 생태계 안에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밑이라는 얘기죠. 자연 생태계를 벗어날 수가 없다는 뜻이고요. 개방계라는 것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 에너지 물질이 왔다 갔다 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경제활동의 것이 외부와 단절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한 겁니다. 이게 이제 기존의 경제학 모형과 좀 차이가 나는 거죠. 이전의 경제학 모형 좀 이따 다시 그림이 나오겠습니다만은 폐쇄된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외부에서 에너지 물질이 들어오고 다시 폐기물이 나가는 그 루트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생태계에서 그걸 명확하게 설정을 하는 거죠. 그 연결고리는 누차 반복합니다만은 연력학에 의한 그 자원 흐름, 에너지와 물질 흐름으로 이 두 가지를 갖다가 연결고리로 봐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밑에 제가 적어놨죠. 린드만의 그 생태학의 어떤 그런 문제의식, 그걸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면 굉장히 유사하게 비슷하게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다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까 이제 두 가지 했잖아요. 누가 형이고 아우고 누가 더 부모고 자식이고 이런 얘기인데 경제학 모형을 설명할 때 그림을 보시면은 왼쪽에 가까워요. A에 가까워요. 경제활동이란 커다란 하나의 그 원이 있고, 그죠? 그 안에 자연이라는 자원이라는 리소시스라는 그 자체가 토지 리소시스 이렇게 조그맣게 그것도 여러 가지 생산 요소 중에 하나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활동이 더 큰 그림이고 그 내부에 자연이라는 것이 조금 빼꼼 얼굴을 내밀고 있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죠. 물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얘기는 하고 있는데 그것을 갖다 이제 이렇게 왼쪽 그림을 보느냐 안 그러면 이제 생태 굉장히 오른쪽으로 봅니다. 자원 또는 자원 생태계라는 큰 그림이 있고 그 속에서 경제 활동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위치를 설정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위치를 갖다가 경제활동은 자연 생태계를 벗어날 수 없다. 그 속에 있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림표를 이렇게 그리는 거고 이것을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그렇게 이제 좋은 의미로 얘기하는 거죠. 야, 이거는 경제학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은 뭐냐면 천동선이냐 지동선이냐 이게 서로 움직이느냐 고정되어 있냐가 정 180도로 반대로 움직이잖아요.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바깥쪽게 하고 안쪽 동그라미가 완전히 정반대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코페르니쿠스 전환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예. 다음 이제 이게 이제 생태경제학의 모형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그 그림표인데요. 그럼 통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중간 그림표는 이전에 생태학 모형 할 때 설명을 드렸죠. 생태경제 그 그림 그대로입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대로입니다. 그죠? 이 생물 군집 안에 기본적으로 인간의 현계 활동이 들어가 있는 거죠. 생물 중에 하나가 인간이니까. 그러니까 이 경제학 모형에서 배웠던 이 사회경제 시스템을 갖다가 저 생물 군집 안에 집어넣는 방식으로 모형을 설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바로 오른쪽과 같은 그림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바깥쪽에 그 태양 에너지 주변 자연 생태계가 이제 외부 주변 환경이 되는 거고요. 다음에 이제 경제학 모형이라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SES라고 사회경제 시스템이 그 안에 딱 포함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바로 뭡니까? 화살표도 양자 간에 연결하는 화살표가 자연스럽게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에너지 들어왔다가 나가고 물질 들어왔다 나가고 하는 것이 이제 은밀하게 보이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생태경제학이 의도하는 그런 기본적인 모형입니다. 이렇게 봐야지만 경제 활동이 자연 생태계 안에 이루어져 있고 태양 에너지를 포함한 모든 에너지, 이때는 이제 화석연료까지 들어갑니다. 이제 땅 속에 있는 까지 우리가 끄집어내 쓰니까요. 까지 포함해서 에너지와 물질이 경제 시스템 안으로 들어왔다가 이게 변형, 아까 말씀드린 가공, 이용되어 가지고 같은 양의 폐기물이 되어서 즉 엔트로피가 높은 상태로 해서 자연 환경, 자연 생태계 주변 환경으로 빠져나간다 하는 것이 확인하게 이제 그림에 이제 보이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밑에 안에 참고해 놓은 건요, 약간 이제 생태계 모형이 여기 자연 모형이 들어가면 어떻게 바뀌느냐 하는 그 얘기인데, 이건 읽어보시면 지금까지 설명을 충분히 이해하시면 읽어보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예, 그렇게 설정을 하게 됩니다. 자, 이걸 갖다 좀 더 이제 쉽게 이제 비유적으로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될 수가 있을 겁니다. 제일 많이 이제 제가 뭐 드는 비유는 이런 표현이 가장 그 직설적으로 와닿는 것 같아요. 어머니와 어머니 뱃속에, 어머니 자궁 속에 임신되어 있는 태아와의 관계를 떠올리시면은 이게 정확하게 비유적으로 이해가 직관적으로 됩니다. 즉 뭐냐 하면은 태아는 어머니 뱃속에 있으면서 모든 것을 무엇에 의존합니까? 어머니한테 의존하죠. 자기가 성장하는데 필요한 모든 영양분, 산소, 모든 것을 다 어머니에게 받고, 자기가 이렇게 그 어머니 뱃속에서 그 생명 활동을 하면서, 이게 쉽게 하면 경제 활동이죠. 비유하자면, 하면서 생기는 폐기물은 다 뭡니까? 탯줄을 통해서 또 어머니가 대신 다 처리를 해주는, 어머니 힘들죠, 사실이죠. 그렇게 되는 관계와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어머니 뱃속에 들어있는 것이 경제활동 사회 시스템이고, 그 바깥쪽에 주변에 있는 자연 환경이, 주변 환경인 자연 환경이 바로 어머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제일 정확할 겁니다. 그러면 태아가 어머니 속에서 계속, 어머니 뱃속에서 계속 생명 활동 유지하려면 탯줄을 통해서 계속 뭐가 오가야 되잖아요, 그죠? 아까 그림표 또 보시죠. 이거 마찬가지죠. 에너지 물질. 이렇게 SES는 ES와 이렇게 탯줄처럼 에너지 물질이 연결되어 있고 또 빠져나가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에너지 ES와 SES 연결하는 에너지 물질을 갖다가 뭐로 비유하시면 되냐면은, 이게 태아가 엄마로부터 공급받고 폐기물 처리하는 탯줄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가장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2번도 다시 이제 그 얘기인 거고요. 근데 차이 나는 점이 이게 있습니다. 세 번째, 태아는 성장을 하면은 어머니 몸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왜? 더 크기 위해서는, 어른을 크기 위해서는 그 어머니 뱃속에 있으면은 뭐 본인도 더 이상 못 크고 어머니도 부담을 해서 죽을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어머니 죽으면 어떻게 돼요? 태아도 뭐 자동적으로 사망입니다. 그래서 한 3kg, 4kg 되면 어머니 몸속에서 빠져나오는데, 우리 인간 경제는 원천적으로 지구 생태계에서 분리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뭐 전 6, 8, 70억 인구가 우주선 타고 다른 행성에 가지 않는 이상은 지구 생태계에서 살아야 되는 거고요. 지구에서 분리가 불가능합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태아가 그러면은 이 비유적입니다. 어머니 뱃속에 계속 있으면서, 만약에 가능하다 봅시다. 배는 있으면서 어머니와 공존하기 위해서는 탯줄을 통해서 어머니에게 주고받고 하는 것들이 어머니에게 너무 부담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몸집 크기도 그렇고, 그죠? 그 몸이 클수록 이제 어머니로부터 의존하는 양이 많아질 텐데, 그게 많아지면 많아지고 애가 크기가 크면 커질수록 어머니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 곤란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큰 자연 생태계 안에
하나의 태아처럼 배태되어 있는, 임신되어 있는 그런 경제활동이라고 본다면은, 그리고 그 경제활동은 자연 생태계로부터 에너지와 물질 흐름이란 이 그 탯줄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고, 또 폐기물을 다시 또 어머니가 처리하고, 이런 식의 연결관계로 되어 있다면은 바로 경제활동이 자연 생태계, 즉 어머니와 공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경제활동이 사용하는 이 자원 흐름에 대한 반성과 분석과 어떤 대책,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가 자연스럽게 따라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의 첫 페이지에 생태경제학 모형이 자원 흐름 모형이다 라고 얘기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즉, 왜 이게 탯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탯줄에서 오가는 애전지 물질과 폐기물이 엄마의 건강과 엄마의 상태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주고, 만일 그거 똑같습니다. 엄마가 죽으면 태아가 사망이죠. 근데 반대는 아니에요. 태아는 죽더라도 엄마는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걸 보면 이제 마찬가지인 거죠. 지구 생태계도. 인류가 멸종한다고 해서 지구가 없어지진 않아요. 근데 지구가 멸망이 되면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태계가 다, 생명체가 다 죽는다. 이 얘기만 듣더라도 우리가 상호관계가 정확하게 정립되죠. 누가 위이고 누가 아래다 하는 것이죠. 누가 독립적이고 누가 종속적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비유를 통해서 본다면은 바로 생태경제학의 모형이라는 것은 탯줄로 어머니와 연결되어 있는 태아와 같은 식으로 위치해 있고, 그래서 우리 경제활동을 자원 흐름의 측면에서 이걸 분석해 들어가야 된다 하는 것이 바로 이 생태학 모형에서 강조하는 기본적인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오늘 이제 마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